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장사의 신이에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방송을 원래 안 해요. 그쵸. 예. 그분이 지금 사장님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제가 증거 네.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 그래.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동일하게 저도 연락 받아가지고. 가세현 전 직원이셨던 거 맞으시죠? 네. 근데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 거죠?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가세현 소속으로 일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수행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 가세현이 다시 제가 필요하니까 저보고 계속 일을 해달라 해서 그 용역 형태로 한 달에 뭐 50 받고 그 일을 해서 해줬죠. 결국 김세희가 절대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제일 만만한 직원 한 명씩이 꼭 샌드백이 돼요. 월급은 잘 받으셨나요? 월급도 뭐 그냥 수습이라고 해서 처음에 160, 70 주다가 뭐 누가 여기 오나요, 가세현에 사실. 뭐 뒤에서 막 욕하고 화내면서. 그럼 혹시 제 사건을 가세현이 허위사실로 얘기했던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전에 이미 헤어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제 DC나 일베나 보고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은현장님 때부터 DC로 얘가 발전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일베가 좀 마탱이가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가세현 재보매를 알지 않습니까? 쓰레기 글이 99.9%입니다. 거기서 0.1%의 글도 뭐냐면 DC에 이런 게 있더라. 일베에 이런 게 있더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얘가 교활한 게 뭐냐면 뻔히 그게 인터넷 똥글인 걸 아는데 재보랍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술을 써요. 그리고 그렇죠. 얘가 인사이드 뉴스라는 그러니까 쓰레기 언론사, 말도 안 되는 페이퍼 언론사를 만들어 그 기자 사칭을 하고 실제 수사를 받을 때 자기는 언론인이다 뭐 요거를 또 핑계로 대서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걸 한 거죠. 맨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했다고 법원 가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DC나 그 일베나 그런 데 좀 정신 나간 애들이 글 쓴 것들을 보고 가세현이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뭐 그러면 지금 취재 안 김수영 거 취재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김수영이라는 분이 고선 는 또 발기부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중성. 그게 둘 다 자기 얘기였던 거죠. 그 몸 부전이에요? 예, 그쵸. 그거는 본인이 구두로도 얘기했고, 발기부전이라고?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여자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증 증세가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뭐 그렇게 서울대 다닐 때도 뭐 악착같이 삼수해서 농대 해가지고 전과 해가지고 정치해갖고 나올 동안 자기는 공부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 또 MBC 기자 다이렉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삼성 네트워크스랑 MBN으로 해가지고 1년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그냥 20대를 살았다 보니 그때 못 놀았다는 게 자기는 한이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제가 김세희,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겪고 나서 느낀 건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진짜 상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자기가 계백장군도 아니고 가족을 담그고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 뭐 보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반격받고 이거에 대한 타격이 없어요. 김세희가 그냥 맨날 슈퍼챗 읽어주고 아양 떨던 애였어요, 그냥.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슈퍼챗을 쏘고 막 저렇게 하나. 자기 돈 안 빌려준다고 전화상에서 씨발거리면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엄마야 이러는 애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서 엄마랑 누나한테 돈을 뜯어내는 스킬이 있으니까 일반 구독자 어머님들 터는 일도 아니죠, 사실은. 김세희는 얘가 사페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얘를 찐따 방구석 여포라 생각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서웠던 때가 홍우 씨가 자살하고 나서 그날 방송을 하면서 저주 구슬하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평소 악마 같은 새끼 이런 게 얘가 평소에 듣던 얘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자기가 고장난 라디오다, 고장난 녹음기다. 얘는 고장났어요, 인격 자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계속 남한테 다 던져요. 그러니까 은현장 씨께서도 이거 내 이야기 아닌데 저 새끼 뭐지? 이런 거는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아까 발기부전처럼. 그리고 음주운전 2번은 예전에 자유한국당 때 비례대표로 나와서 그때 이력서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개런티 할 수 있고요. 음주운전 2번이에요? 예, 명확해요. 2번은 명확해요. 그 뒤에 또 한 번 더 걸려서 구제혁이랑 그런 통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모르죠. 나중에 MBC 출신 분한테 듣기로는 걔가 MBC 가자마자 MBC 경비원한테 원래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키를 줬다는 그런 또 악명 높은 이야기가 있었고 성격이 매우 파탄 진짜 아나무인격 도련님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네네. 여튼 그 장부 만약 확인하시면 그거는 확실히 승산이 있는 게 되실 겁니다. 근데 100%예요. 장부를 안 까봐도 보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제 사건으로 수억 땡겼고요. 찌양 사건으로 또 수억 땡겼고요. 탄핵 반대로 수억 땡겼고요. 김수현 사건으로 또 수억 땡겼어요.
예.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 부정선거 모금이라고 하면서 2020년 4월 이후부터 이제 펀드 합치고 그렇게 한 게 있는데 네. 부정선거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상당히 유용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썼다는 제보를 저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대충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됐던 여자 배우한테 뭐 사준다고 막 거의 억 단위로 쓴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전 여자친구 가세연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격리 담당 직원.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막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가 이미 수천이었고. 가세연 들어가서 회계장부 까면 다 나오겠네요. 나오죠. 명품 산 거는 빼도 박도 못 하겠죠. 박정희 뭐 뮤지컬 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예산이 엄청 많이 그냥 허투루 쓰인 거를 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몇십억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김세인 잊었네. 네. 네. 거기 있는 내용들 제가 10년치를 다 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돈이 형이라는 배우, 아이돌 출신 배우.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분은 쫑났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경 씨가 김세희 씨한테 어떤 그 물리적인 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안 해줬어요. 그냥 후원 딱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김세희가 나중에 완전 까이고 나서 경 씨를 한 달에서 2달 동안 막 까댔거든요. 여자친구 문제는 누나 씨라는 이제 그때 발기부전 얘기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듣게 된 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얘가 성적으로 문제냐면 왜 자기 그 실패한 얘기를 그렇게 전형적인 찐따 오브 찐따의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네, 걔 그냥 돈을 좀 막 써요. 근데 룸사롱 쓴 거는 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있으면 이거 뭐 자기 취재 목적이라는데 취재 목적 절대 아닙니다. 아, 세이가 진짜로 룸사롱을 그렇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김세희한테 여자를 안 대줬을 것 같아요. 근데 담궈버리더라고요. 미친놈이. 지만 쏙 빠져나가놓고. 아, 김세희가 맨날 외롭다 해서 방송 끝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어거지로 도와준 것도 많거든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사건이었던 그거였고. 근데 그때는 김세희가 또 너무 추태를 부려가지고 본인이 까인 건데 자기 그 라는 변호사가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목적이 생긴 거죠. 나는 여자 배우는 무조건 만난다 이러면서 나는 또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아이돌 출신 배우를 만날 거야 이러면서 형한테 한번 들이대고 한테 들이대고 그 짓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구제역 그 강간 하니 많이 하기 전까지는 사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다 스폰인데 본인은 사귀었다고 생각하니 돈을 막 줘가면서 만나. 와, 걔도 지금 나이가 76 용띠거든요. 근데 누나가 88 용띠예요. 누가 누굴 갖고 김수현을 욕을 해요. 그리고 왜 자기가 성생활한 걸 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때 일할 당시에도 조작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나요? 이준석 건이 일단 조작이죠. 당시 김세희는 손을 두 번 탁탁 치면서 성상납 비디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영상이 있다는 식으로. 비디오? 네, 관계 영상이. 근데 그건 실제로 없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세연이랑 뭐 제보자라고 제 출연자라고 하면서 둘이 통화 녹취를 따갖고 영상으로 올렸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PD도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여러 사람이 전화했다 이러면서. 그게 저도 겪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체증을 하려고 일단 다 들어보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나. 그리고 저는 제가 스크립트 작업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 은현장님의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토네이션을 들어보면 한 3명은 추려져요. 누군지 대충. 저는 은현장님 할 때는 그래도 그걸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했었어요? 그 변호사님 부동산 할 때 그 제 전 여자친구 써가지고 대역 썼잖아요. 그 제보자인 척 하고서 대역 쓴 거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인지를 못했죠. 왜냐면 단발로 잘랐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나도 스토킹 이걸로 좀 체증 좀 해줘 이래서 보다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랑 음성 처리가 약간 한 0.5초 정도 어긋난 부분이 보이더라고. 걔다 이제 안 거죠. 그러면 지금 제보자님, 네. 지금 저도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대역이다라는 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이 틀리겠죠. 네, 내용이 아예 달라요. 네네. 지금 제가 김수현 씨 사건도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 같은 이모가 나와서 김세희랑 네. 통화를 하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뭐 얘기했지만 뭔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거 보고 뭐 친구나 뭐 이건 아니다, 이모가 아니다라고 느꼈죠. 왜냐면 날짜 자체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자기가 1월 그쵸, 8일에 고 김태론 씨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 있었다는 거를 김세희도 몰랐고 엄마도 모르는 상태였고
씨가 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는 했어요. 저는 김세희는 이제 반박 못 하실 거다. 근데 이 확실히 있냐 이렇게. 자긴 장기간 취재를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 취재 내용 자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가셔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한쪽에서 의혹 제기하면 다른 쪽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세희는 안 그래요. 네. MBC 조작은 자기가 반박을 못 하잖아요. 인터뷰어 조작이 기본 스킬이에요. 김수현 저는- 씨가 미성년자 네. 때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그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그쵸. 증거들로 사람을 완전히 보내더라고. 저는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라고 느꼈냐면 일단은 카톡 자료를 하나라도 생으로 안 까고 자기가 재편집한 순간부터 조작이라고 저는. 명확한 거는 뭐 이미 녹취해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코인 까다가 갑자기 핑으로 틀어가지고 사장 만나더니 그러니까 은현장님도 만약 저기 광고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봐줬을 거예요. 김세희가 자기 방송에 나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내가 거길 왜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고 그냥 쌩 깐 거예요. 근데 그건 돈 달라는 거예요. 방송으로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은현장 할 말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현 씨도 막 계속 깔 거 있어 해놓고 이틀 3일 있다가 안 까고 뭐 하고 이게 다 자기한테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거길 갔잖아요.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몇 개의 준 선공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담글 때도 이 정도 빈틈을 찔러주면은 움직이지 못하겠건. 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수현 씨 네. 사건도 마찬가지로 김세희가 지금까지 까지 못했다는 건 이 새끼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걔는 있으면 닦아고 시작하는 놈이라 없어요. 예, 필터링이 없어요. 보통 김세희한테 당할 때 대화가 될 줄 알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으셨어요. 사실 저는 그 사건 터지자마자 다다음날 소속사 갔거든요. 걔랑 대화를 할 생각을 하지 마셔라 이러면서 그리고 걔는 다 깠기 때문에 뭐 없다. 또 그걸 개런티 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김세희는. 이제 그렇죠. 다들 아신 거죠. 김세희는 있으면 다 까고 없으니까 못 간다. 그래서 사실 김수현한테도 연락을 한 번은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쵸. 연예부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뒷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터는 경우가 많은데 김세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다 죽여놓고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일단 무릎 꿇고 오길 좋아해요. 지금 제가 거의 미친놈처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김세희가 어떤 느낌일까요? 걔 지금 죽을 맛이죠. 전 그건 개런티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완전 빠였다가 까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가세현 최대 주주인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한 몇 달이 더 남았어요. 네네네. 어차피 제가 가세현 이제 들어가면 네. 어차피 회계장부부터 까고 자진 세무조사 요청할 거고 네. 그냥 한번 회사를 휘저을 거예요. 김세희가 깜빵 갔다 돌아올 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채널까지 사버린 거예요. 네. 지금 김세희 고소권은 혹시 언제 성취됐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제 건이요. 저는 하여튼 그 중말쯤에 송치가 됐고요. 네네. 저는 뭐 약식이라면 최소 500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를 성적으로 조주빈처럼 매도해가지고 김수현 씨 그 약간 성적 변태 쪽 몰아가는 거랑 똑같이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다 또 중국인 남았잖아요, 중국인. 그 패턴은 또 이제 그 은현장님이 그쪽이랑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콜라보가 또 괴물이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얻은 기술, 저 사람한테 체득한 기술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김수현으로 지금 귀결이 된 거거든요. 진짜 악마고 모든 사람의 욕했던 행동은 다 자기 개저씨가 어린 여자 건든다. 그거 본인 씨 건드렸던 거랑 똑같죠. 아니 40대가 30대라고 해서 12살 차이 나가 함부로 찝쩍대는 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김수현한테 투영해버리잖아요.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존나 까는 거죠. 은현장님 공격하실 때 자기 사업이 계속 고꾸라진 거나 임금 체불되는 걸 계속 투영시켰을 거예요. 제가 1년 공격 당했잖아요. 예. 한 사람이 딱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목을 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맞아? 진짜야? 홍호 씨랑 씨가 그래서 골로 갔잖아요. 저라고 알고 있는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 사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 사장은 뭐 저랑 베프예요. 그냥 제 거의 왼팔이에요. 잘 다루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분은 공부가 안 철저히 그냥 뭐 돈이라 가지고
결국 사회적 격리가 목적이시니까 결국 네. 그거에 가장 큰 패를 주고 계신 건 지금 그 이제 가처분 신청 돼가지고 잠복 가면 이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걸로 해서 보내시는 방법이 가장 클 거고 그 김수현 씨도 120억 해서 저거 책임 물게 되면은 민사적으로는 김수현 씨일 것 같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이건 확실해 보여요. 참자가 보더라. 100%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걸리죠. 예. 은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에 대한 개런티가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투명 소신이 있으니까 저는 버티셨다고 보고. 저는 일단은 술을 아예 안 먹고요. 예. 일단은 룸사롱을 아예 안 가고요. 그래서 생존에- 저는 뭘 해도 나는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싸웠던 거예요. 김세희가 네. 지금 제보자님이 뭔가 깔려고 하면 두려워할 존재예요? 저요? 그죠? 쫄죠. 김세희가 배임 횡령으로 해가지고 압세까지 받게 돼서 폰만 털게 되면 진짜 걔는 그때는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게 제일 불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김세희랑 뭐가 달라? 어쨌든 제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쉬세요.